강지원 변호사가 함께하는 퇴근길의 유쾌한 한판 승부.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3부입니다. 오늘 정면 승부에서는 추석을 맞이해서 이런 질문을 드렸었죠. 이번 추석 보름달을 보면서 어떤 소원을 비실 건가요? 하는 질문이었는데요. 778888번이시군요. 아주 휴대전화 번호가 좋습니다. 담배값도 오른다는데 우리 남편 담배 끊게 해달라고 빌고 싶습니다. 라고 적어줬군요. 네, 부인께서 아주 간절하게 남편 담배 끊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분들께서 금연에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8980번님께서는 명절 때마다 음식 하느라고 고생하는 아내가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적으셨습니다. 매년 명절 지내고 나면 몸살을 앓고는 했거든요. 이렇게 적으셨습니다. 네, 명절 때 우리 주부님들, 아내 되시는 분들 많이 도와드려야 하겠습니다. 7854번님은 삼수생입니다. 수능이 100일도 안 남았는데 수능 대박 나서 이번에는 원하는 데 꼭 가고 싶습니다.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시죠? 네. 우물정 0945번으로 소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와이생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술을 듣고 계신 분들도 계시죠? 예스 게시판에 글을 남기셔도 됩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시사 주간지, 주간 경향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들어갑니다. 최신폰 살 때 요금제는, 약정은, 분실보험은 고민하지 말고 클럽티 주세요. 라고 한마디만 하세요. 음성 데이터 무제한, 1년마다 최신폰 교체, 분실보험까지 평생 최신폰 보장 프로그램 클럽티. 잘생겼다 SK텔레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체육과 함께하는 추석맞이 퀴즈 열전, 여러분의 귀성길 선물로 풍성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오늘 퀴즈의 정답인 이것을 만들 때 들려오는 소리들입니다. 예쁜 딸 낳겠네. 반달 모양을 만들어야지. 솔잎은 어디 있어요? 아유, TV만 보지 말고 당신도 좀 해요. 우리 남편분들 혼나지 않으려면 이번 추석엔 좀 도와주셔야겠습니다. 네, 오늘의 퀴즈 다음 단어를 듣고 연상되는 이것을 맞히시면 되겠습니다. 예쁜 딸, 반달 모양, 솔잎, 그리고 추석. 추석하면 바로 연상되는 것이 있죠.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문자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자 번호는요, 우물정 0945번입니다. 추첨을 통해서 뮤지컬 레베카 초대권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우물정 0945번입니다. 네, 이쁜이 꽃분이 최욱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근데 또 고향 가시나요? 저는 이제 고향을 안 간 지가 꽤 됐습니다. 네, 제가 이제 고향이 울산인데 말이죠. 네. 그래서 지금 제 주변의 이웃들은요, 제가 시장민인 줄 알아요. 아, 그래요? 항상 이렇게 서울을 지키고 있습니다. 부모님 선물은 어떻게 준비하셨나요? 저희 집안의 이제 슬로건이 선물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자. 네. 그건 아주 특이한 원칙이네요. 네. 예, 지금 그런 거를 제가 좀 주장하고 있어요. 네. 네. 집안에서는 또 그렇다 하더라도 네. 사회에서 말이죠. 네. 국회의원들한테 무슨 택배를 보낸다든가 뭐 이거 안 주고 안 받았으면 딱 좋겠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네. 네. 뭔가 고마운 마음에서 하는 것까지는 괜찮습니다. 뭔가 원해서 하는 거. 네. 이런 거 우리가 근절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퀴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것을 만들 때 들려오는 소리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예쁜 딸 낳겠네. 예쁜 딸 낳겠네. 네, 뭐 이거 만들 때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반달 모양을 만들어야지. 반달 모양. 솔잎은 어디 있어요? 네. 뭐 그리고 여성분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아유, TV 좀 그만 보고 당신도 좀 해요! 금방 감이 잡히실 것 같은데. 네.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자, 문자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시면 되는데요.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뮤지컬 레베카 초대권을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퀴즈가 쉬우니까요. 네. 정답과 함께 지금 혹시 고향을 가고 계신 분들이라면 귀성길 막히는 곳은 없는지 도로 상황도 보내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추석 연휴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 함께 보내주시면 더더욱 고맙겠습니다. 네. 요즘에는 오늘의 정답, 이것을 집에서 만드신 분도 있지만, 네. 이게 사서 쓰신 분이 맞죠.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최욱시댁에서는 어떻게 하시나요? 저도 이제 추석에는 오늘의 정답은 이것을 집에서 항상 만들고 그렇게 화목한 모습을 TV 드라마에서 많이 봤는데 집에서는 본 적이 없어요. 네, 드라마에서 주로 보셨군요. 네, 저희 어머니가 보통 이제 주부님들은 명절을 참 힘겹게 나는데 네. 저희 어머니 편안하게 보냅니다. 훌륭하신 분이시죠. 그런데 이것을 만들 때 왜 솔잎을 사용하는지 아세요? 네,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이유가 있어요. 그 정도는 제가 아니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솔잎에 떡을 찌면요, 솔잎 향기가 배서 물론 맛이 좋겠고요, 일단은. 네. 그리고 솔잎의 성분 때문에 떡이 쉽게 쉬지 않는다고 하죠. 쉬지 않는다. 네, 그래서 오랫동안 보관을 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민속적인 이유가 있었는데요. 예전에는 소나무가 건강에 좋다고 믿었어요. 네. 그래서 솔잎을 먹으면 신선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솔잎을 드시고 신선이 되시는 분들이 많으시겠네요. 네. 자, 근데 이게 칼로리가 만만치 않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칼로리. 예. 그래서 이제 추석이 지나고 나면 네. 다이어트는 물거품이 되고 1, 2kg 찌는 거는 일도 아니죠. 살찌시는 분이 네, 많죠. 엉망이 네. 돼서 돌아옵니다. 엉망이 네. 그 깨로 만든 오늘의 정답인 이것은요. 네. 4개 정도 드시면 열량이 224kcal. 5개만 먹어도요. 네. 밥 한 공기의 칼로리에 버금갑니다. 이 조그만 거 5개. 아유, 이거 시켜볼 일이 아니에요. 아, 예. 굉장히 칼로리가 높습니다. 명절 음식은 일단 기름지거나 열량이 높은 것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조금만 좀 방심하게 되면은 살이 찔 수가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추석에 과식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네, 그렇군요. 자, 오늘 퀴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오늘 퀴즈 드리겠습니다. 연상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예쁜 딸, 반달 모양, 반달 모양, 솔잎, 그리고 떡. 그리고 네. 추석. 추석. 네네. 추석. 추석하면 떡하니 생각이 나죠? 이것은 무엇인지 좀 보내주십시오. 우물정 0945번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추첨을 통해서 뮤지컬 레베카 초대권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네, 그 방금 말씀하신 선물, 뮤지컬 레베카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이거 굉장히 훌륭한 작품입니다. 네. 더 뮤지컬 어워즈에서 5개의 부문을 휩쓸었던 뮤지컬 레베카입니다. 네. 사고로 죽은 레베카의 어두운 그림자를 안고 사는 남자 막심과 그런 막심을 사랑하는 나, 그리고 나를 쫓아내려 하는 집사 댄버스 부인의 이야기를 긴장감 있게 그린 작품인데요. 라인업이 아주 훌륭합니다. 네. 화려해요. 민현기, 오만석, 엄기준, 옥주현, 리사. 가창력과 연기력을 겸비한 배우들로 탄탄한 라인업을 완성한 작품입니다. 9월 16일 화요일 오후 8시 공연입니다. 저희가 선물로 드릴 테니까요. 많은 분들 도전하십시오. 자, 마지막으로 뮤지컬 레베카에서 엄기준 씨와 오소연 씨가 부른 사랑 노래 하루 또 하루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욱이었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한가위 보내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 7시 20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시간 교통상황 어떤지 알아보죠. 김정윤 캐스터입니다. 뉴스 전문 승부 교통정보입니다. 이미 기쁜 마음으로 기성길에 오른 분들도 있고요. 이제 출발하려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데요. 터미널 주변 일대로도 교통량이 몰려 있습니다. 신반포로 강남터미널 부근 일대로 다소 혼잡한 상황이고 사평대로 사평지하차도에서 사무받은 맨션 쪽으로 반포대로도 예술의 전당에서 서울 상로병원 쪽으로 차간 거리를 좁힙니다. 강남 지역에서는 강남대로 강남역에서 신사역 쪽으로 시속 30km 안팎으로 이동하고 있고요. 남부순환로도 양재
양재 지하차도 중심으로 양방향에서 밀립니다. 현재 강북에서 강남으로 가는 길 남산 1, 2, 3호 터널 모두 밀린다고 보셔야겠고 도심에서는 종로와 태교로 모두 일가에서 사가 쪽으로 외곽 쪽으로 정체가 이어집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들도 교통량이 꾸준한 편인데요.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서강대교에서 영동대교까지, 일산 쪽으로 동호대교부터 가양대교까지 정체가 이어지고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가는데도 한강대교부터 청담대교, 공항 쪽으로는 영동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현재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가 비슷하게 밀리고 있습니다. 뉴스 정면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퇴근길을 함께하는 냉철하고 따뜻한 뉴스 정면 승부. 뉴스 정면 승부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와 YTN 라디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의견을 보내주세요. 뉴스 정면 승부는 여러분의 의견에 항상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추석 가족들과 어떻게 보내실 계획을 세우고 계신가요? 아마도 이것저것 마음 먹고 계신 것들이 계실 텐데요. 혹시 영화관 찾을 생각하신 분들 안 계십니까? 헐리우드 블록버스터부터 우리나라의 흥행 대작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화들이 영화관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특별한 영화들을 찾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이 영화들은 어떨까요? 오늘 소개해드립니다. 맥스무비의 박혜은 편집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추석에 볼만한 작지만 꽉 찬 영화들. 네. 첫 번째 어떤 영화를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예, 추석에 보실 만한 작지만 알찬 영화로 고른 첫 번째 영화는요, 이송희의 감독의 야간 비행이라는 작품입니다. 예. 이송희 감독은 2006년 후회하지 않아라는 영화를 시작으로 이후에 백야 그리고 이번에 야간 비행까지 총 3편의 작품을 베를린 국제영화제에 초청받은 명실공히 베를린이 사랑하는 감독인데요. 네. 예, 올해도 이 야간 비행이라는 작품이 베를린 국제영화제 파노라마 부분에 공식 초청이 됐었고요. 네. 해외에 굉장히 훌륭한 평들을 받았습니다. 네. 뭐 매력적이고 아주 야심적이고 충격적인 영화다. 아주 특별한 선물 같다라는 이야기들을 들은 작품인데요. 네. 이번 영화는 지금까지 이송희 감독이 선보였던 선이 곱고 독특한 멜로 영화라기보다는 좀 더 대중적이고 특히 주인공들이 어른들로 인해서 아파하는 외로운 10대들의 모습이라는 점에서 좀 더 새롭습니다. 네. 이 영화를 접한 다수의 해외 언론들은요, 한국 사회의 이 만연한 억압된 학교 구조나 이 학원 폭력 이런 것들의 소재에 굉장히 좀 안타까움을 피력하기도 했었는데요. 네. 이 작품은 98년에 대구의 한 고등학생이 자살 직전 엘리베이터 안에서 고개를 파묻고 울고 있는 이 CCTV 영상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네. 이송희 감독이 그 영상을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고 해요. 예. 그래서 10대 소년들이 등장하는 이야기를 쓰기 시작을 했고요. 누구에게도 도움받지 못하고 스스로 삶을 포기했던 그 소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10대 청소년들의 고민 그리고 그들이 비상할 수 있는 야간 비행이라는 이름으로 그들에 대한 따뜻한 위로를 전하는 작품입니다. 그렇군요. 10대 청소년들을 다룬 영화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저는 또 반드시 봐야 되겠네요. 네. 제가 청소년 전문가인데. 예, 꼭 추천드리고 싶은 영화인 게요. 네. 학교 안의 다양한 모습들 또 그 속에서의 폭력성들을 굉장히 가감없이 드러내고 있고 네. 또 신인 배우들의 연기 또한 훌륭하기 때문에 아마 추석에 네. 가족들과 함께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구 사건도 잘 아는데 네. 한번 봐야 되겠네요. 네. 네. 감독 이름이 좀 특이한데. 네, 이송희 감독님은요, 보통, 성 같이 쓰기 운동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남녀. 부모님의 성을 모두 다 쓰시기 때문에, 네. 예, 이송이라는 성을 쓰는 감독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홍상수 감독도 새 영화를 내놓았습니까? 맞습니다. 네. 홍상수 감독의 자유의 언덕을 오늘 소개해드릴 두 번째 영화로 골랐습니다. 네. 홍상수 감독님 거의 봄, 가을, 추석이랑 설에 이제 한국 극장가에 새 신작을 내놓으시는 감독님이 되셨는데요. 예. 이번 영화는 홍상수 감독의 16편째 장편 영화입니다. 예. 그리고 이 또 특이한 점은 카세리오라는 일본 배우가 이 영화의 주인공을
맡았다는 점이고요. 문소리 씨와 함께 아주 인상적인 연기를 보여줍니다. 네. 게다가 이 영화는 영어 대사로 진행된다는 점이 좀 더 새롭습니다. 영어 대사로요? 예, 한국 영화이면서 마치 해외 영화를 보는 것 같은 좀 재미를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자막이 나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그 홍상수 감독의 정말 또 한 번의 실험을 감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 영화는 그 모리라는 이름의 일본인 강사의 러브 스토리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의 그 러브 스토리를 그 뒤죽박죽 섞인 편지를 바탕으로 이어나가는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를 보시면 우리의 머릿속에 담긴 사랑이라고 하는 게 순서대로라기보다는 이렇게 인상적인 장면들로 기억이 되잖아요. 네. 그런 어떤 인상의 흐름들을 같이 느끼실 수 있는 작품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홍상수 감독님 16번째 장편이 지금 개봉을 했는데요. 네. 벌써 하루 만에 4,000명 가까운 관객들이 그 극장을 찾았습니다. 하루에 4,000명? 네, 사실 큰 영화들이 보기에 4,000명이면 아주 적은 숫자라고 할 수 있지만, 네. 작은 영화들이 보기에는 그 지금까지 홍상수 감독의 영화 중에서 가장 높은 오프닝 스코어라고 해요. 네. 예, 전작의 우리 선이 같은 경우 전체 추석 시즌에 개봉해서 거의 7만 명의 관객이 들었거든요. 네. 이번 자유의 언덕도 이번 추석 시즌에 관객들의 사랑을 듬뿍 받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그렇군요. 작은 영화는 아니지만 가족들과 함께 진지하게 고민을 나눠볼 수 있는 영화들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그 중에 한 편으로 소개해드릴 작품은요, 두근두근 내 인생이라는 작품입니다. 두근두근 내 인생. 네, 예. 이 작품은 아마 소설로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인기 소설을 원작으로 한 작품인데요. 예. 내용이 조금 눈물나요. 17살의 나이에 자식을 낳은 어린 부모들과 그리고 17살이지만 신체 나이는 80살이 된 조로증 소년 아르미의 이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네. 예, 하루하루가 정말 소중한 이 특별한 가족의 이야기는 가슴 뭉클하고 눈물 나면서도 유머를 잃지 않는 아주 유쾌한 시선으로 그려냈다는 점이 특이한 점이고요. 네. 이재용 감독과 그리고 그 두 명의 지금까지 청춘 배우로 알려져 있었죠. 강동원 씨, 송혜교 씨가 아직 철없는 부모 역할을 맡아서 속 깊은 연기를 보여줍니다. 네. 예, 그리고 또 다른 작품을 하나 추천드리자면요. 네. 지슬이라는 작품으로 썬댄스 국제영화제에서 호평 받았던 우멜 감독 기억하실 거예요. 네. 이번에 그의 신작 하늘의 황금마차라는 영화가 새로 개봉을 합니다. 하늘의 황금마차. 네. 이 영화는 그 소위 말해서 로드무비 겸 음악 영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예, 오멜 감독의 아주 독특한 매력을 감상하실 수 있는 작품이 될 거고요. 네. 이 영화에서는 그 본격적인 음악 영화를 표방한 만큼 아주 과거의 노래들을 재해석해서 한국형 음악 영화의 새로운 그 어떤 진수를 보여주는 작품이거든요. 예. 하늘의 황금마차라는 노래도 아마 기억하실 텐데 예. 이 노래를 알고 계시는 어르신들과 같이 보시면 더 감흥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네. 마지막으로 짧게 소개드리자면 네. 그 추석에 또 가족들이랑 애니메이션 많이들 보시잖아요. 예. 예, 이번 추석에도 마야라는 애니메이션을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예. 독일 아동문학의 거장이자 발데마스 본젤스가 1912년에 완성한 이 꿀벌 마야의 모험을 애니메이션으로 옮긴 작품입니다. 예. 예, 이 작품은 그 가족들과 함께 특히 어린아이들과 함께 보시면서 넓은 세상을 열린 마음으로 보는 마야의 태도를 같이 이야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방금 여러 가지 영화 소개해 주셨는데요. 네. 이거 다 봐야 됩니까? 사실은 이번 연휴가 10일 대체 휴가도 있어서요. 네. 그리 짧지만은 않거든요. 네. 큰 영화들 뭐 명량인이 지난달에 굉장히 큰 한번 폭풍이 지나갔는데 예. 이제는 좀 작고 의미 있는 영화들로 추석에 가족들이랑 이야기하실 시간 나눠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전 좀 다 보십사 추천하고 싶은데요. 알겠습니다. 네. 네. 명량은 뭐 1,700만을 넘어섰다고요? 예, 명량은 이제 1,700만 관객을 넘어서서 명실공히 대한민국 박스오피스 1위,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예, 초기에는 2천만 관객을 예상하는 시선도 있었는데요. 네. 이제 추석 때 신작들이 좀 몰려 나오면서 그렇게까지는 기록이 계속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예상이 되고 있고요. 1,800만 명의 관객만 돼도 사실은 엄청난 거죠. 예. 예. 아마 많은 분들이 또 추석에도 아직 못 보신 분들이 또 명량을 보시는 분들도
분들도 계실 것 같네요. 명량이, 상영은 되긴 되는 건가요? 많은 박스는 아니겠지만. 예, 많은 상영관은 아니지만 추석에도 아마 명량 극장에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오히려 명량 이후에 조용히 개봉해서 벌써 700만 명 이상, 800만 명의 관객을 향해 가고 있는 해적이라는 작품도 해적, 예, 추석에 극장에서 같이 만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적도 더 흥행에 성공할 것 같습니까? 해적은 사실은 명량보다 오히려 관객 점유율이 천천히 떨어지는 편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네. 예, 아마 추석 시장에도 좀 한껏 웃고 싶은 관객들이 해적을 찾아가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작은 영화들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찾아보고 싶어도 관객들 입장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점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이 작은 영화들이 보통 상영관을 많이 잡으면 50개, 정말 많이 잡으면 100개관 정도밖에 잡을 수가 없거든요. 예. 그리고 큰 영화들이 끼어들어오면 보통 일주일 오롯이 상영하는 것에 그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는 저희가 퐁당퐁당이라는 말을 쓰는데 교차 상영을 통해서 예, 상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렇다 보면 퐁당퐁당. 아무래도 원하는 시간에 극장에서 영화를 보실 수가 없어서 예, 좀 못 보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네, 작은 영화들은 관이 많지는 않더라도 좀 안정적으로 퐁당퐁당 하지 않고 좀 쭉 상영관에서 감상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그렇군요. 타짜도 또 상영됩니까? 이번 추석에 사실은 가장 흥행이 예상되는 작품이 바로 타짜 신의 손이라는 작품인데요. 네. 예전 추석 때 최동훈 감독의 타짜 전 1편이 굉장한 흥행을 이끌었었잖아요. 예, 이번에는 그 속편 개념인데 주인공이 바뀌었습니다. 주인공이 바뀌었던가요? 예, 1편에서는 고니라는 주인공을 조승우 씨가 연기했다면 이번 타짜 두 번째 영화 신의 손에서는 그 아이돌 그룹이죠. 빅뱅의 탑으로 더 많이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배우 최승현 씨가 영화 극중 고니의 그 사촌 동생인 대길 역할을 맡아서 2대 타짜로 열연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최민식 씨. 네. 예. 이순신. 할리우드 진출작이죠. 네, 이순신으로 나왔었는데. 맞습니다. 할리우드 진출작이 또 개봉된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 얘기도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추석에 할리우드에서 최민식 씨가 한국어로 대사하는 영화를 만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바로 루시라는 작품인데 감독도 유명합니다. 릭배송 감독의 작품이고요. 네. 할리우드 유명 스타죠. 스칼렛 요한슨이 최민식 씨와 같이 주연을 맡은 작품이고요. 네. 예, 최민식 씨의 첫 번째 할리우드 진출작인데 워낙 최민식 배우를 그 예전부터 사랑해왔던 릭배송 감독이 그에게 여러 번 러브콜을 보내서 캐스팅에 성공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영화 속에서도 영어가 아니라 한국어 대사를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기대가 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추석 때 많은 분들 영화관 찾으실 일이 생길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맥스무비의 박혜은 편집장이었습니다. 더 넉넉한 추석 되시라고 최고래가 준비한 선물. 스타크 구매 시 넉넉하게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사정에 따라 통 크게 최대 150만원 할인까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쉐보레 같은 한가위 되세요.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9월 30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네, 오늘의 퀴즈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죠. 다음 단어를 듣고 연상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하는 것이 질문입니다. 예쁜 딸, 반달 모양, 솔잎, 그리고 추석. 추석하시면 바로 연상되는 거 있죠? 바로 그겁니다. 휴대전화, 문자,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뮤지컬 레베카 초대권을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입니다. 그리고 이번 추석, 보름달을 바라보면서 어떤 소원을 비실 건가요? 라고 하는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요. 역시 여러분들의 소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는 겁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죠.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로 듣고 계신 분들께서는 예스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 시사 주간지 주간 경향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강정의 뉴스점의 승부 3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4부에서 뵙겠습니다. 인천
인천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인천 지역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통해 준비된 인재가 지역의 관련 기업으로 취업하는 사업입니다. 취업 희망자는 채용 희망 기업이 원하는 기술이나 지식을 배울 수 있어서 좋고, 채용 희망 기업은 기업이 원하는 능력을 갖춘 취업 희망자를 뽑을 수 있어서 좋은 인천 지역 맞춤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 홈페이지 injob.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 인천광역시, 사단법인 인천벤처기업협회와 함께합니다. 서양 고전음악을 완성시킨 천재 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의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 am the key,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오늘의 퀴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단어를 들으시고 연상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하는 것인데요. 예쁜 딸, 반달 모양, 솔잎, 그리고 추석. 추석하면 바로 떠오르시는 것 이거 있죠? 네, 휴대전화 샵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뮤지컬 레베카 초대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물정 0945번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보름달에 빌고 싶은 소원들을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2254번님께서는요. 아들만 둘인 엄마입니다. 딸 낳게 해달라고 송편도 예쁘게 빚고 보름달에 소원도 빌고 싶습니다. 라고 소원을 보내주셨네요. 네, 아유 꼭 더 나시기 바랍니다. 아주 애국자입니다. 3061번님께서는 우리 아들이 34살인데요. 여자친구가 생겨서 장가 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적어주셨네요. 네, 요새 젊은이들 결혼할 생각들을 별로 안 하죠. 네, 그래서 저출산 사유가 되고 있습니다. 좋은 짝들 서둘러서 만나보십시오. 네, 다른 분들께서도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보름달에 빌고 싶은 소원들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강전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들어갑니다. 최신폰 살 때 요금제는, 약정은, 분실보험은 고민하지 말고 클럽티 주세요. 라고 한마디만 하세요. 음성 데이터 무제한 1년마다 최신폰 교체, 분실보험까지 평생 최신폰 보장 프로그램 클럽티. 잘생겼다 SK텔레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네,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시간입니다. 매주 금요일 정치 수다로 꾸미죠. 이수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강현우 변호사님 오늘 갑자기 무슨 일이 좀 보통 예, 그러시더라고요. 타고 막히는 조치는죠. 예. 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정치권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경우에는 네, 편하게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수희 변호사님, 네, 지난주에 이 대한민국 정치권 어떻게 보셨나요? 마음에 드셨습니까? 아니, 저 점수 매긴다 그러면 이번에도 빵점. 빵점입니까? 예, 빵점 주겠습니다. 네, 대한민국 정치판은 빵점입니까? 방탄국회는 정말 심각한. 방탄. 예, 그 심각한 병폐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예, 그거 하나로라도 네. 저는 0점 주겠습니다. 방탄하면 안 됩니까? 이게 방탄이라는 말은 괜찮은데, 이게 이제 방탄국회 하면서 나온 게 이제 불체포 특권이잖아요, 네. 국회의원에. 그 불체포 특권이 이게 참 어려운 말인데, 좀 제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헌법에서 국회의원한테 준 그 권리인데, 예.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어떤 사람이 범죄 혐의가 있으면 경찰에 가서 수사를 받잖아요. 조사를 받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보통들 하는 말이 야 내가 조서 꾸미고 왔다 뭐 이렇게 표현들을 하시는데 그러죠. 예. 이게 이제 꾸몄다는 말은 사실은 이제 옛부터 이렇게 수사기관에 대한 불신 때문에 나온 말이지만 여하튼 이 조서라는 게 이제 그 혐의 있는 사람이 경찰이나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이제 그 사람이 진술한 내용을
이렇게 서면으로 남겼다 그런 뜻인데요. 이때 이렇게 조사를 받은 후에 이 사람이 범죄 혐의가 짙고 그래서 이 사람을 구속할 필요가 있다고 했을 때 검찰이 법원에다가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죠. 네, 그러면 구속영장 발부해 주세요 하고 판사한테 신청하는 거죠. 예, 그렇죠. 네. 그러면은 법원에서 이제 영장 담당하는 판사가 계셔서 그분이 구속을 할지 말지 이제 판단을 하고. 네. 근데 이제 요 과정에서 영장 실질 심사라는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보통 이 영장 실질 심사를 법원에서 하는데 이때 그 법원 그 영장 실질 심사하는 법원으로 경찰이 보통 그 혐의를 받는 그 피의자라고 표현하는데 네. 그 피의자를 체포 상태로 데리고 가죠. 영장 실질 심사는. 판사 앞에 데리고 가는 거예요. 예, 데리고 가죠. 보통 그렇게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이 체포 상태, 이게 이제 국회의원이고, 그리고 국회가 회기 중이면, 그리고 또 현행범이 아니면,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게 이제 불체포 특권인데, 이게 이제 헌법에서 이걸 이렇게 보장해준 이유는, 이게 뭐 국회의원을 정치적인 탄압이나 아니면 아주 불순한 의도로 국회의 활동을 방해하고자 했을 때, 네. 그런 걸 그 방지하기 위한 거죠. 네. 예, 예. 그러면은 이거는 그 제도 자체는 잘못된 제도가 아니고 헌법에서 저는 분명히 보장해 줘야 되는 권리인데 이거를 희한하게 우리나라에서는 그 유전무죄처럼 무슨 이 배지 달면 체포 안 되게 하는 특권처럼 쓰인다는 게 문제인 거죠. 네. 그럼 불체포 특권 이건 이런 특권이죠. 네, 특권이라고 그러는데 이 특권을 내려놓겠다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쵸. 그동안 정치개혁 얘기 나올 때마다 그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첫 번째는 이제 늘 이렇게 얼굴 마주 보고 있는 그 가까운 사람에 대해서 어떤 원칙을 적용한다는 게 어려운 우리나라 특유의 또 온종주의. 그리고 또 하나는. 얼굴이 중요해요, 서로. 네? 이게 이제 안면이 있다 보니까 안면. 예. 또 하나는 나도 어쩜 저렇게 될 수 있다 하는 좀 일종의 이렇게 좀 자신감 없는 거 그 사람한테 이렇게 잣대를 대기에 또 하나는 좀 형평성의 문제라고 하죠 어려운 말로 그러니까 재수 없이 저 사람만 걸린 거 아니냐 네. 깃털 아니냐 몸통 따로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이렇게 좀 복합적인 심리 상태로 이런 게 부결이 되고 하는 것 같은데요. 이 불체포 특권을 제가 설명을 해드렸지만 기본적인 거는 이 정치적인 탄압이 있는지 불순한 의도로 이 국회의원을 체포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닌지 그 기준으로 동의를 하든지 부동의를 하든지 하면 되는데 네. 우리나라 지금 국회는 보면 좀 다른 기준으로 이 동의 부동의를 하는 것 같아요. 국회의원. 다른 기준이 뭡니까? 안면도 있고 예. 안면. 예, 좀 네.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네. 국회의원들이 혹시 이 일이 내일이 될지 모른다고 생각한다고 그러셨죠? 제 생각엔 좀 그런 것 같아요. 국회의원들 그런 국회의원들 많습니까? 모르죠. 저는 국회의원 안 해봐서. 잡혀갈 국회의원들 많나요? 네? 내가 잡혀갈지도 모르니까 이럴 때 부결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가요? 이게 지금 명예훼손에 해당이 되나요? 모르겠는데 국회의원들이 이수희 변호사님 고소할지 모르겠는데요. 네. 하여튼 이제 아는 사람들끼리 서로 봐주기 아니냐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방탄 국회다라고 하는데 프란시스코 교황이 왔을 때 이 방탄 자동차도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랬죠. 방탄 거부하시는 이들도 있던데. 네, 방탄을 너무 좋아하는군요. 예, 방탄이 나쁜 건 아닌데 그죠? 이걸 왜 이렇게 이름 붙이기를 그렇게 해가지고. 네. 그런데 이 정치권 수사를 할 때는 늘 이제 저항들이 이렇게 있어요. 국회의원들이. 그렇죠. 네, 이런 일을 가지고 구속을 하느냐 말이죠. 어쩌고 그런 얘기도 하고, 그죠? 이게 뉴스에 보도가 되면 그 구속된 이미지 그거 하나가 남고 후에 나중에 무죄가 난다 하더라도 많은 국민들은 무죄 난 거는 몰라요. 네. 이 구속됐던 그 이미지만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정치 생명이 치명적이라고요. 치명적이죠. 그렇군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런 아주 방어적인 방어적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이제 대학 교수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동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의 겸임 교수이신데요. 김철근 겸임 교수님께 연결을 해서 의견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체포동의안 송광호에 대해서 부결이 됐죠. 예. 어떻게 보셨나요? 아주 잘못된 일입니다. 잘못했다고요? 예. 그 여야가 공이 네.
방탄국회는 없다. 네. 이런 그 자신감을 보였는데요. 네. 당시 송광호 의원 그 체포동의안 때 여야가 공의 당론으로 결정을 하지 않고요. 네. 의원들 개개인한테 맡겼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상 부결될 가능성을 남겨둔 거죠. 네. 특히 저 158명의 과반 의석을 점하고 있는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 이건 네. 아주 잘못된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관훈클럽에서 김무성 대표가 나와서 그랬죠. 그 방탄국회는 없다. 네. 그런 자신감을 보였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말이 그 허언이 되고 실언이 된 거죠. 네. 그동안에, 네. 물론 저 새정치연합 그 국회의원 일부도 네. 그 찬성 표결에 뭐 일부 참석했다고 하지만은 네. 그것을 가지고 뭐 여야가 공의 비판받아야 될 일이기도 합니다만은 네. 지금 과반 158명을 점하고 있는 새누리당 그리고 자당 의원이었다는 점에서 네. 책임이 훨씬 더 무겁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동안에 왜 정치권에서는 입겠다 하면 특권을 내려놓겠다. 뭐 이런 일을 네. 해오지 않았습니까? 예, 네. 그렇습니다. 근데 왜 끔찍도 안 합니까? 잘못된 일이죠. 그저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네. 국민들에게 표를 달라고 할 때만 네. 그 사탕 발림용 비슷하게 네. 그 공약을 내놓고요. 네. 그 선거가 끝나고 나면 나 몰라라는 식으로 안 하고 이런 상황 아닙니까? 네. 예, 그런 점들은 정치권이 국민들에게 지탄을 받아야 될 일이죠. 네. 국민 상대로 사기치는 겁니다, 그거. 그렇습니다. 제가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매니페스토 운동가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 제가 만든 말이 있습니다. 뻥공약이다. 아, 뻥공약. 나중에 뻥공- 뻥치는 거예요. 뻥공약입니다. 뻥공약. 예. 그런 예. 것을 이용해서 딴소리 하고 말이죠. 어떻게 예, 생각하시면 이 불체포 특권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불체포 특권이 그 영국 왕실의 강력한 권한에 네. 그 대응해서 의원들에게 그 어느 정도 권한과 특권을 줘야 된다 이런 역사적 유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다른 나라들도 상당 부분 불체포 특권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 한 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좀 심각하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불체포 특권이 부당한 국회의원의 특권이 되고 있거든요. 예. 그 절대 권력에 대항해서 대통령 중심제인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 대통령에 대항해서 정당하게 어떤 문제를 제기했을 때 뭐 정치적 탄압을 받는다든지 네. 이런 상황이 됐을 경우에는 뭐 불체포 특권을 달리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최근에 불체포 특권이라는 것이 뭐 비리, 뇌물, 뭐 알선수재 막 이런 제명 아닙니까? 네. 이런 제명에 그 불체포 특권이 동일하게 그 적용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 특정 그 제명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면 뇌물, 알선수재, 뭐 정치자금법 위반, 뭐 이런 몇 가지 제명을 좀 그 정해서 이런 경우에 한해서는 뭐 불체포 특권을 인정하지 않는 이런 것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지금 아까 그 우리 변호사님이 말씀을 쭉 하시던데요. 네. 지금은 영장 실질심사 전에 네. 국회 그 체포동의안을 보내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게 국회가 그 사법부의 판단을 겸하는 이런 표결까지 하는 것처럼 보이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 영장 실질심사를 하고 네. 거기에서 그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서 네. 국회가 회기 중일 때는 그 의원을 그 뭐 정치적인 부분을 감안해서 네. 의원을 체포동의를 해줄 거냐 안 할 거냐 네. 이렇게 판단을 좀 바꿔보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예. 좀 바꿔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철근 동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김임 교수의 의견 들어보았습니다. 얘기 들으셨죠? 예. 네, 그러니까 이건 뭐 어떤 형태이든 간에 바꿔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 불체포 특권 폐지 대신에 대안으로 말씀해 주신 그 특정 범죄에 대해서는 그 특권을 인정 안 하는 거 어떠냐. 저는 그 참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고요. 네. 이제 말씀 주신 것 중에 이제 사법부 판단을 포함해서 지금 국회에서 이게 국회 동의하는 게 이렇게 사법부 판단을 포함하게 된 것 같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이게 지금 정치권에서 그 체포 동의안에 대해 제기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이 체포 동의안에 국회 처리를 하게 되면 정치인을 사실상 범죄자로 뭐 낙인 찍게 된다. 뭐 이게 정치권 망신 주기 수단으로 악용된다. 뭐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데 네. 저는 이거 교묘한 말장난이고 궤변이라고 생각을 수사가 해요. 넘어가서는 안 된다? 예, 이게
그 정치권에서 제기하는 문제가 이게 그 말씀 주신 대로 불체포 특권 애초에 목적하고 안 맞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정치적 탄압이냐, 국회 활동을 불순한 의도로 방해하기 위한 거냐, 그거냐 아니냐, 그걸로 부동의를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뭐 이거 다른 거 판단할 필요 없는 건데요. 네. 아마 이 추석 이 밥상에서 이 얘기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그렇죠.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우리 국민들 앉으셔가지고 열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아마 여당의 집중 여당. 야단을 많이 치실 것 같고, 더불어서 그놈이라는 말씀하시면서 아마 새정치민주연합도 욕을 먹겠죠. 하여튼 정당 지지도들이 팍팍 떨어졌어요. 새정치민주연합은 뭐 반토막이 난 정도고요. 10%의 대까지 내려간 것으로 나타나는 데도 있어요. 또 그럼 새누리당은 괜찮냐? 동반 하락하고 있거든요. 근데 정치권에서는 반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반성하기 위해서 무슨 조치를 좀 취해야 된다고 합니까? 엎드려서 절해야 됩니까? 이게 저는 꼭 마치 그거 같아요. 우리가 정치권 정치인 욕하는 게 꼭 직장 상사 그 뒷담화하는 것 같은 거요. 그 뒤에서 막 그 뒷담화 하면서 막 흉을 보면서 약간 쾌감이 있잖아요. 근데 막상 다음날 술 깨서 출근했을 때 변하는 게 없단 말이에요. 이런 식이 되면 안 되죠. 바뀌어야죠. 그래서 그 국민 여론에 대해서 정치권이 좀 더 예민했으면 좋겠고요. 특히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요. 대한민국 정치판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죠?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소희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나이 들수록 매력을 더해가는 남자. 그러나 점점 더 시들기만 한다는 여자의 운명. 전 믿지 않아요. 운명도 아름다움도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운명을 바꾸다. SK2. 네, 오늘의 퀴즈 발표할 시간입니다. 정답은 송편이었습니다. 제작진에서 문화선물 받으실 분 따로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번 추석 보름달을 바라보면서 어떤 소원을 주실 건가요?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소원을 보내주셨는데요. 휴대전화 끝자리 7361번님께 주간 경향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좋은 추석 보내시기 바랍니다. 7월 9일 금요일 보내드린 강조의 뉴스 정면 승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라디오 환경 캠페인 숲의 경제적 가치를 알고 계십니까? 우리 국민 1인당 연간 136만 원의 가치를 돌려주는 고마운 숲. 하지만 한 번 훼손된 숲이 되살아나려면 50년 이상이 걸린다고 합니다. 시장에 갈 땐 비닐봉투 대신 장바구니로, 가까운 거리는 걷거나 자전거로, 일회용 컵보단 나만의 예쁜 컵으로 우리가 실천하는 작은 행동이 녹색 지구를 웃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동행하는 신한은행과 함께합니다. YTN 라디오는 한국상담학회와 함께 YTN 라디오 상담학교를 개최합니다. 자신의 성격 유형을 알아보는 워크숍, 배우자와 자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자녀의 적성에 따른 진로 상담, 중년과 노년 상담, 강지원 변호사, 김영란 위원장, 가수 서순환 씨의 특강 등이 진행됩니다. 지금 YTN 라디오 홈페이지 또는 2160-7324로 전화 주십시오. 5일 마감됩니다. 서로를 알면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